연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호의 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탄탄한 중소형주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기업 알아보죠.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목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원익 IPS라는 종목을 좀 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24조 원의 설비 투자를 감행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원익 IPS 외에도 TPC라든지 아니면 유진테크와 같은 그런 업체들도 충분히 설비 투자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증착 장비 업체인 아토와 그리고 식각 장비 업체인 IPS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약 90% 이상으로 굉장히 좀 편중이 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선언이 있었고요. 투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냐? 원익 IPS.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죠.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원익 IPS, 삼성전자 투자로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지 좀 봐주세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를 보면 올해 사상 최대 설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요. 2010년에 보다 이제 2013년까지 쭉쭉 이어져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금액 투자를 24조 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 부분을 본다면 반도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인 13조 원 정도를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6조 5천억 정도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조 원 중에서 상반기에 이미 9조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이 중에 이제 하반기가 1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15조 원 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이 약 9조 2,600억 원이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3조 7천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장비 수주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수주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를 판단을 해주셨군요. 그에 따라서 원익 IPS가 받는 혜택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PECVD라고 해가지고 동사가 공급하고 있는 장비 자체는요, 테오스라는 그런 공정에 있어서 절연막을 생성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절연막 생성은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안에 낸드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약 100K 정도, 10만 장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투자를 있어가지고 약 50만 장 규모가 먼저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5만 장입니다. 5만 장 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5만 장 기준으로 PECVD 장비가 약 30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당 가격 자체가 50억 원 정도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V낸드용 PECV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된다면 굉장히 큰 폭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벨레스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마켓시어 30% 정도로 가정하더라도 약 10대 정도 있고요. 대당 50억만 쳐도 굉장히 수주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큰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수저우 LCD 라인 쪽에 드라이 예처 장비, 시각 장비죠. 이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400억 원 규모에서 지금 상반기에 160억 원 정도가 규모가 수주가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이 하반기에 수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몰레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몰레드 A3가 지원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투자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좀 부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에 A3 라인이 그런 시기적인 지원보다는 지금 얼마 정도의 규모를 투자할 것인가라는 그런 규모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A2 익스텐션 라인 쪽에 이미 동사의 애처 장비가 납품이 되어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A3 쪽에서도 투배대 형식으로 일부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투자로 수혜를 받는다. 원익 IPS. 장비들이 구체적이어서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어서 설명은 들어도 뭔지 잘 모르겠으면 답답합니다. 예. PECVD 공정, 테오스 공정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네. 낸드 라인, 이런 것들 감은 오지만 눈을 보지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장비. 네, 대당 50억 말씀하셨고요. AMOLED, 아몰레드 쪽은 설비나 이제 증설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나요? 다시 된다고 하셨나요?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 규모의 문제이지 네.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지, 수요 쪽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아몰레드 수요가 좀 타이트하지만 증설 부분에 있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많았던 것이 기존의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했던 아몰레드 TV 쪽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몰레드랑 LCD TV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요. 차트 잠깐 보시면 대당 가격 자체가 지금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약 6.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게 아몰레드 가격이 머티리얼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리 뭐 꿈의 TV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이 가격갭 자체가 1.5배 내외로 형성이 되어야만 충분히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아몰레드 TV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몰레드 패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이슈적인 요소로 될 것 같고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패널 부분, 그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출시될 노트3라든지 이런 대형화된 아몰레드 모바일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좀 타이트한 상황은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A3 라인 쪽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계획 자체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방의 업체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부품주나 설비 투자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그 변동성이 어찌 보면 또 크게 됩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늘기도 하고요. 또 수주가 떨어지면 줄기도 하고요. 원익 IPS는 일단 수주 영향력을 긍정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군요.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타날까요? 네, 아무래도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부분이 크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좀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IFRS 개별 기준으로 317억 원에 영업이익 6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연결로 보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의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IFRS 연결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적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연결로 본다면 전반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603억 원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마이너스 22억 했고요. 그리고 지배순이익이 42억 정도로 마이너스 42억 정도로 역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모아놓고 본다면 실제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장비줄의 특성 자체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수주가 많으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수주가 줄어들면 굉장히 실적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지금 삼성의 하반기 투자가 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반기에 수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전방업체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서 실적을 본다면 지금 전체로 봤을 때 2013년 예상 실적은 IFRS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매출액이 약 4,16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45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이 247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그런 수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수주 모멘텀이 많은 회사,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가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올라왔죠. 최근에 잠깐만요. 예, 뭐 또 방화대교에서 상판이 붕괴해서 2명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 기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막 사고 때문에 옛날 성수대교도 있고 워낙 큰 사고들을 많이 당해서 뭐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방화대교 상판이 붕괴됐다는 얘기도 있고 공사 현장에서 뭐 중장비가 넘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홍선혜 씨, 네. 지금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죠? 내용은? 네, 네. 그렇습니다. 1시 46분에 이게 들어온 네. 소식인데요.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2명이 사망했다.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큰 사고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뭐, 비도 많이 머금고 있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 날 확률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큰 사고가 아니기를
두 분이 벌써 사망을 하셨으니까 큰 사고지요. 예, 근데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대하겠고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좀 전해주시고요. 예, 주가 부분 코멘트에서 마지막 정리 좀 할게요. 네, 지금 전반기 부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하반기 수주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구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주라는 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사의 매출의 편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반기에 매출 자체가 1,000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호 연구원과 함께하는 스몰캡 리포트 오늘은 원익 IP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